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서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더라도 1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백을 남기는 것, 그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항상 기억하세요. 곡선도를 그리시고 나서 내가 뭘 빼먹었지 하면 를 빼먹은 겁니다. 합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강의하는 최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부터는 실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쓰는 시험이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점수가 확 깎이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에 전기기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기시험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담겨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시험장에서 점수 깎일 수가 있겠고요. 합불합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첫 번째, 바로 시간 개념 붕괴자입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문제 풀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멘붕이 오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실기 시험은 계산 과정 쓰고 도면까지 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 하나에 15분씩 잡아먹으면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끝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합격 자체가 절반의 확률에도 못 미치게 되는 확률이 돼버려서 문제별 적정풀이 시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건데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 하면은 우리 KC라고 부르죠.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즉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전력공학 파트에서 우리가 만나봤었던 기본적인 암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름만 쓰는 문제들 또는 뭐 기호를 쓰는 문제들, 명칭 쓰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잡아주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신생 문제가 전기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라서 신생 문제가 내가 봤던 듯한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신생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일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두되는 첫 번째 문제 대타이틀을 먼저 읽어주시고 소문항을 먼저 읽어주시는데 첫 번째 소문항부터 마지막 소문항까지 끝까지 읽으신 다음에 다시 1번 문제로 올라와서 풀이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신생 문제일 것 같다 느낌상, 그러면 후반부로 빼셔야 전체적인 시간 배분이 만족스럽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서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두 번째. 여백을 남기는 수험생입니다. 공란을 남기는 수험생이세요. 여백을 남기는 것, 그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아는 문제는 물론 아는 대로만 기입을 해주시되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식이라던가 명칭 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채점자한테 어떠한 흔적이라도 남기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을 접근을 했다. 근데 접근을 했는데 왠지 그러한 답안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두 줄로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채점자가 보셨을 때 빈 공간 여백이 있는 것보다는 잘못된 답이더라도 일단 쓰고 두 줄로 그어서 내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합불합의 경계점에 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블랙리스트는요, 도면에 늪에 빠진 우리 수험생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도면으로 나올 때 빠지면 끝이 없어요. 기호 하나 틀려도 감점이고요, 대선 흐름 틀려도 감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랍전류 방향이 안 맞아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직렬이냐 병렬이냐 내가 잘못 카운트하는 순간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한 문제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당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접속점을 갖다가 좀 많이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점을 반드시 찍어야 되지만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점을 찍지 않아야 되겠다. 요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단선도가 있고 복선도가 있는데, 복선도의 마무리
우리는 언제나 접지로 끝나야 되는데 복선도를 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빼먹었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복선도를 그리시고 나서 내가 뭘 빼먹었지 하면 접지를 빼먹은 겁니다. 접지를 해주셨을 때 득점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접지를 빼먹게 되면 복선도에서는 뚜렷한 득점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소문항부터 가장 상위의 랭커가 될 수 있게끔 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인 내용에서 좀 간접적인 내용, 간접적인 내용에서 좀 무관한 내용일지라도 출제자가 4가지를 원했다 그러면 1가지 직접적으로 아는 걸 맨 위에다 놓고, 2번째로 간접적인 것, 3번째, 4번째로 무관한 것, 이렇게 이제 순서로 적어주시면 채점자가 봤을 때는 이 응시생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또박또박 표현을 해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X로 가려다가 세모로 가려다가 동그라미로 부분 점수에 1점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계획형 수험생인데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절반을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D-3주입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출 문제와 핵심 문제 위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출 문제를 보시다 보면 분명히 겹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겹치지 않는 문제, 출제 빈도가 잘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1주가 되시면요, 문제풀이 속도 체크하시고 실전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연도 문제풀이에 연도별로 회차별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보시려고 하는 회차가 있을 거예요. 나 1회차 볼 거야 그러면 각 연도에 1회차를 데이터로 잡고 타이머 누르시고 내가 몇 분 만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지 여백지에다 꼼꼼하게 한번 기록하시면서 계산기 누르는 시간까지 카운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에듀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D-Day가 되면은 우리 이제 필기시험의 CBT 시험장은 여러 시간대와 날짜에 맞게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기시험인 경우에는 상당히 분밀 예정이고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30분 먼저 시험장에 도착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예민한 분들은 전날 도착하셔서 맞습니다. 한번 답사를 하신다는데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응시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럴수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 응시가 이제 여러 회차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짜임새 있게 맞추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실기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18문항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즉 장시간 동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봤던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려운 문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170분입니다. 제가 이제 암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170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180분이지만 일부러 170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0분 동안에 응시를 하시게 되시는데, 내가 1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러닝타임 계속 문제풀이를 한다? 권하지 않고요. 약간의 휴지 기간을 가져주시면서 심호흡할 수 있는 시간, 문제 하나 보고 답 하나 작성했으면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실 때 별다른 제지를 안 하신다 그러면 투명 물병 하나 준비를 하셔갖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한 모금 하신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주시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병을 챙기셔갖고 문제 하나씩마다 리프레시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고 이렇게 좀 뜸을 들여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실수와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부분 없나 체크해보셨죠? 이 블랙리스트 피하는 것만으로도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길을 걷고 계시는 거니까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에듀를 믿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진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안녕.